그럼 여기서 본 이제 포즈 이그젬플이 아니라 이쪽에 피처 씬으로 가신다면은 디버그 포즈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이쪽 씬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디버그 포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플레이만 해보고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썸브 업 포즈 레프트, 여기는 썸브 업 포즈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브 업 포즈 레프트와 라이트는 둘 다 왼손 오른손에 대한 내용으로 엄지척에 대한 핸드 포즈를 판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영상에 봤던 내용들처럼 쉐이프 레코그나이저가 위쪽에 하나 있고 밑에는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손을 쫙 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입니다.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 방향은 맞다란 뜻이에요. 이걸 뒤집어 볼게요. 그랬더니 꺼지죠. 얘를 이렇게 해도 꺼지죠. 이렇게 해도 꺼지고요. 그래서 현재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방향이 잡힌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뒤집거나 뭐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작동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엄지척에 대한 포즈를 잡기 위해서는 바로 엄지는 이렇게 쭉 핀 상태로 4개 손가락을 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랬더니 쉐이프 레코그나이저가 해당 포즈를 손가락들의 핑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판별해 갖고 이 현재 엄지척 포즈, 엄지척 쉐이프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엄지를 접는다면은 이렇게 꺼지죠. 그럼 엄지척을 하시고 방향을 이렇게 해야지 왼쪽에 있는 액티브 스테이츠 그룹이라고 하는 그 둘 다 만족했을 때 OK가 떨어지는 엔드 연산자 논리 연산에 의해 가지고 액티브 스테이츠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액티브 스테이츠 그룹을 셀렉터 같은 것을 연결한 다음에 이벤트를 작동시킬 수 있겠죠. 오른쪽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게 맞고요. 뒤집으면은 꺼질 거고 모양을 잡으면은 켜질 거고 방향까지 맞는다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지척의 체크 관련된 것을 이쪽 내용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쪽이 있는 쪽이 핑거 쪽 방향이고요. 팜은 손바닥이죠. 이거 손바닥.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쪽은 이거는 손목이죠. 손목. 그래서 손의 트랜스폼은 바로 요 손가락이 뻗고 있는 쪽을 핑거라 부르고 손바닥이 나가는 쪽을 여기 팜 쪽, 그 다음에 손목을 여기 위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의 영향을 받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가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엄지척, 포즈, 쉐이프 포즈를 감지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가 요 손에 있는 트랜스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레코그나이저를 볼 건데 쉐이프 레코그나이저는 손가락에 대한 뭐 접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손가락을 접었다 라고 하는 것은 컬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요. 손가락이 저희가 뭐 엄지도 있고 이렇게 검지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엄지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2마디밖에 없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요. 이 검지 손가락에는 총 3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지금 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하냐면은 요쪽이에요. 요쪽 앞에 2개 뭐 정확히 말하면 얘가 1번, 2번, 3번인데 2번, 3번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쪽에서 이제 쉐이프 레코그나이저를 볼 건데 쉐이프 레코그나이저는 바로 손가락이 접힌 상태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손가락이 접힌 것은 바로 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 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컬은
손가락이나 뭐 엄지손가락 이쪽에 위쪽에 있는 거 두 개라 보시면 됩니다. 요건 새끼손가락인 것 같은데 요쪽과 여기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절이 얼마나 구부렸는지 대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 시작 지점의 관절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는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손가락 시작하는 지점. 그래서 마디로 보면은 이게 1번 마디, 2번 마디, 3번 마디라고 보면 되는데 1번 마디는 판단 안 하고 2번, 3번 마디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오픈, 뉴트럴, 그 다음에 클로즈 라고 하는 총 세 가지 상태를 보시면은 오픈은 말 그대로 접지 않았다, 쫙 뻗었다, 손가락을 쫙 뻗은 상태. 뉴트럴은 이제 중립이죠, 중립. 뭔가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것처럼 손을 좀 굽혔다. 클로즈는 아예 꽉 접어서 손바닥에 닿았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가락 쉐이프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위에는 특정 손가락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인덱스면은 검지손가락에 컬이라고 하는 것을 이즈 오픈, 펼쳤다. 아니면은 뉴트럴, 뭐 굽혔다. 클로즈, 접었다 라는 그 상태를 설정해 주셔야 그 포즈에 대해서 요 쉐이프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제 플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구부린 정도, 손가락과 손가락 관절과 손바닥의 구부린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4개 손가락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보이는 마디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마디가 3개의 기준으로 작동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의 마디를 1, 2, 3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렇게 2번, 3번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컬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은 요 1번 마디에 대해서 손가락과 손바닥과 손가락에 대한 이 각도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쫙 펼쳤다. 네, 평행하다. 그 다음에 뉴트럴은 조금 굽혔다. 그 다음에 클로즈는 완전히 굽혔다. 근데 여기서 뭐 다소 굽혔다.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굽혔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스레숄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숄드는 임계값, 뭔가 한계값, 한계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정 스레숄드를 기준으로 임계값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숄드 값이 따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어느 정도 굽힌지에 대해서 이 스레숄드 값, 임계값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오픈과 뉴트럴과 클로즈라고 하는 값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 스레숄드 값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값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딱 붙여놓진 않아요. 여기 사이에 데드존 같은 느낌처럼 여기는 이게 0에서 뭐 180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놓습니다. 이게 특정 애매한 값에서는 값이 튈 수가 있어요. 1도 대 10도 됐다가 11도 될 수도 있죠. 손이 살짝 뭐 떨린다거나 인식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값이 10과 11을 왔다 갔다 하면은 해당 이 값이 이제 떨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데드존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해주는 거죠. 데드존을 넘어갔을 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렉션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애브덕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 그림을 보면은 판단이 쉽죠. 손가락에 대한 벌린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외전은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거여서 엄지손가락, 썸브손가락은 바로 검지랑 사이 각도를 비교하고요. 얘는 검지죠. 검지손가락을 한다면은 미들손가락, 중지손가락, 미들손가락과 값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끼손가락은 여기 새끼손가락은 값을 비교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새끼손가락이에요, 이게. 새끼손가락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 손가락, 엄지부터 검지, 중지 한 다음에 이걸 뭐 약지라고 하나요? 약지 손가락과 이렇게 총 4개 손가락만 됩니다.
그래서 요 손가락들, 두 개의 손가락에 대해서 벌린지 안 벌린지, 오픈과 클로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노는 뭐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 포지션, 이거는 주어진 손가락 끝이 엄지손가락과의 끝과 얼마나 가까운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은 못하겠죠. 엄지손가락과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엄지를 제외한 4개 손가락 기준으로 작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검지사항이 닿았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저희가 메타퀘스트에서 핸드 트래킹 할 때 현재 로비를 다시 리포지션 하는 기능이 있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핀치를 해갖고 메타퀘스트에 있는 로비를 살짝 리포지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포지션을 사용한다면 손가락에 있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맞붙는 이런 이벤트,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아니면은 붙인 걸 유지하는 시간, 뭐 2초 동안 유지를 해라 이런 것으로 이벤트를 넣으신다면은 해당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고요. 엄지뿐만 아니라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모두 다 이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에 이벤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포지션을 활용한다면은 다양한 이벤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씬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기준으로 아까 봤을 때 쉐이프와 트랜스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핸드 포즈, 썸브어 포즈 레프트 뭐 이런 것들은 포즈 이그젬플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핸드 레퍼런스, 셀렉터, 유니티 이벤트 래퍼, 액티브 스테이츠 셀렉터, 액티브 스테이츠 그룹, 쉐이프 레코그나이저, 트랜스폼 레코그나이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검색을 좀 하나 해볼게요. 먼저 핑거 피처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검색 타입을 SM만 아니라 여기 all로 바꿔주세요. all. 핑거 피처의 all.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누굴 넣을 거냐면은 핑거 피처 스켈레톤 디버그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여기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검색할 거냐면은 핸드 쉐이프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번에 또 핸드 쉐이프 스켈렌탈 디버그 비주얼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프로젝트 뷰의 패키지, 그 다음에 메타 XR 인터랙션 SDK 에센셜 폴더에 있고요. 프리팹 폴더에 가면은 디버그 쪽에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얘와 그 다음에 핑거 피처 스켈렌탈 디버그 비주얼 이렇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디버깅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빈칸 같은 것들을 좀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얘가 지금 프로젝트 뷰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금 꺼냈던 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에러 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에러고요. 얘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어라키에 있는 핑거 피처 스켈렌탈 디버그 비주얼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레코그나이저 액티브 스테이츠, 이 레코그나이저 액티브 스테이츠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 포즈들에 있습니다. 포즈, 이런 포즈에 있어요. 포즈. 이 중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레프트, 썸범 레프트에 있는 것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포즈마다 각각 쉐이프 레코그나이저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를 넣은다면은 디버깅하는 대상을 썸브어 포즈 레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엄지척을 넣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넣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위에 핑거 피처 스켈렌탈 디버그 비주얼, 여기서도 또 빈칸이 있는데 핑거 피처 스테이츠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처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OVR 카메라 리그의 핸즈, 다음에 레프트 핸드로 가야 되죠. 저희 지금 왼손 엄지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야 요 피처 관련된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바로 왼손에 있는 핸드 피처 레프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왼손으로 하는 썸브업,
엄지척에 대해서 지금 디버그 비주얼을 연결을 해놨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아까 봤던 대로 동작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잘 되죠. 근데 아까 저희가 디버그 비주얼을 넣은 건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을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쉐이프, 손가락 핑거 데이터 기준으로 이거를 판별하고 있는 건데, 손가락을 살짝 굽히면은 접는다 안 접는다를 지금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바로 썸브 업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썸브 업. 이거는 현재 손바닥 방향을 보는 건데, 지금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들어왔죠. 초록색으로. 이 상태에서 엄지를 접는다면은 엄지척 기준으로는 이걸 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얘를 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걸 접은 상태로 4개 손가락을 접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로 엄지척을 할 때 4개 손가락은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디버그 비주얼을 통해 가지고 얘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엄지를 피게 된다면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할 때 이 손가락을 이게 꽉 하셔야 됩니다. 꽉. 손바닥 이 컬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2번 마디, 3번 마디, 2번 마디, 3번 마디 기준으로 이게 접혔는지 안 접혔는지를 보는 건데, 그리고 손바닥과 이쪽이 뭐 닿았다라고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꽉 져주시고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드신다면은 이렇게 엄지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그 비주얼을 넣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핸드 포즈 디텍션에 관련된 이론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특정 손가락 모양을 만들었을 때 기능이 실행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